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검토를 마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중심에 외교가 있다면서 북한이 그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외교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 think, a very clear policy that centers on diplomacy. And it is, I think,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move forward toward the objectiv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 정부가 최근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은 장기간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외교를 통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ed to take account that history to look at what works, what doesn't work, and how we could have an effective policy to advance the goal that we have, which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we have now is a policy that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try to make practical progress. 블링컨 장관은 이어 새 대북 정책을 통해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여러 동맹국, 협력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앞서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과 만나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남북 일본인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도 다시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은 이들 장관들과 각각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한일 삼각협력을 포함한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는 검토가 완료된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 공유할 것이 없다면서 추가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혼 백악관 NSC 대변인은 3일 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외에는 지금 공유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전용기 내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고 확인하고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에 열려 있으며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매년 5월 3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독재주의자들의 공격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언론 자유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은 1993년 12월 20일 유네스코의 권고로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많은 언론인들의 진실을 밝히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유엔의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성명을 통해 언론인들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며 권력자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들은 민주주의 기능에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재주의자들은 자유언론을 훼손하고 진실을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보화 지식은 강력한 도구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대중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정부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정보와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press freedom. People everywhere should be free to express their beliefs,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to seek, receive, and share information and ideas. It's even written i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의 근간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빈트우크 선언입니다. 30년 전인 1991년 아프리카 언론인들은 나미비아 수도 빈트우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자유 원칙에 관한 빈트우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 선언을 통해 국가는 언론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는 언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가져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선언에 담겼습니다. 빈트우크 선언 30년이 지난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가 언론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언론 자유는 계속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리아 다음으로 최하위인 17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매년 발표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출판과 방송, 온라인 매체 등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주제를 공공재로서의 정보로 선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가 향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안보 증진, 영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비롯해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국무부가 대북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국방부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방식의 지원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방위 약속과 한국군과 함께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으로 스페인 송환 위기에 처한 크리스토퍼 안 씨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워싱턴 내 민간 연구단체 연구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CFR 연구원과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 안 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워싱턴 포스트 공동 칼럼을 통해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인 안 씨는 미국 해병대 복무 후 사업을 하다가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창을 만났고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된 뒤 그의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지원했으며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사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씨는 지난 2019년 에이드리언 홍창으로부터 스페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을 돕자는 전화를 받았고 북한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납치극을 벌이자는 제안으로 그해 2월 22일 실제 작전에 들어갔지만 한 북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사관을 떠났다면서 안 씨가 스페인에 송환되면 21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김한솔을 도운 전력으로 북한 요원들로부터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도 크다며 안 씨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